캔버스 앞. 마야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62세의 나이. 캔버스와 팔레트를 들고 나서는 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붓을 잡는 순간 세상은 오직 색과 빛,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풍경으로 가득 찼다. 오늘은 시드니 외곽. 그녀가 사랑하는 코프스 하버의 해안 절벽을 담을 예정이었다. 남편 데이비드는 은퇴 후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가끔씩 그녀의 그림 도구를 손질해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둘은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그러나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파란 하늘 아래 코프스 하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파도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절벽에 부딪혔고 햇살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야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캔버스에 첫 붓을 댔다. 흰색 물감을 묻혀 하늘을 그리고 푸른색과 초록색을 섞어 바다와 절벽의 윤곽을 잡아갔다.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그림에 몰두했다. 주변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그녀와 캔버스, 그리고 자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발밑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균형을 잃은 마야는 엉겁결에 손을 짚었지만 이미 몸은 기울어져 있었다. 아야!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오른쪽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움직일 수 없었다. 하늘은 빙글빙글 돌고 눈앞은 깜깜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병원 응급실이었다. 희미하게 남편 데이비드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마야, 정신이 들어? 정말 놀랐잖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마야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팔팔이 아파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골절이야. 수술은 피했지만 깁스를 해야 해. 당분간 오른팔은 쓸 수 없을 거야. 깁스라니. 마야는 절망스러웠다.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는 것. 무엇보다 남편 데이비드에게 짐이 될까 걱정되었다. 집안일은 늘 그녀의 몫이었고 데이비드는 은퇴 후에도 정원일 외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데이비드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 걱정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당신은 푹 쉬기만 해.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마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과연 데이비드가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그녀의 삶과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이건 뭐에 쓰는 거야? 그는 냉장고 속 채소를 하나하나 꺼내 물었다. 마야는 깁스를 한 팔을 들어가리키며 그건 브로콜리, 이건 당근, 저건 양파. 답답했지만 남편의 서툰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귀엽게 느껴졌다. 데이비드는 요리책을 뒤적이며 낑낑댔다. 칼질은 엉성했고 프라이팬에서는 연기가 났다. 처음 만든 저녁 식사는 엉망진창이었다. 탄 냄새가 진동했고 맛은 밍밍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때? 나도 하면 된다니까? 마야는 웃음을 참으며 맛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진심이었다. 음식 맛은 엉망이었지만 남편의 노력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였다. 토스트는 탔고 계란은 반숙이 아니라 완숙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마야는 맛있게 먹었다. 남편이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하는 데이비드의 뒷모습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그릇을 깨뜨릴까 조심조심 설거지를 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다. 청소기는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고 먼지는 여전히 여기저기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마야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의 어설픈 집안일 솜씨에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집안일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그의 모습은 꽤나 믿음직스러웠다. 저녁 식사 후 데이비드는 마야에게 물었다. 등 좀 밀어줄까? 마야는 놀랐다. 결혼 후 남편이 등을 밀어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욕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김이 욕실 가득 찼다.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씻겨주었다. 따뜻한 물줄기가 닿자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는 듯했다. 아, 시원하다.
마야는 나지막이 신음했다. 데이비드는 꼼꼼하게 그녀의 등을 씻겨주었고 샴푸로 머리까지 감겨주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자니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다. 욕조에서 나오자 데이비드는 수건으로 그녀의 몸을 닦아주고 로션까지 발라주었다. 마야는 마치 여왕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고마워요, 여보. 마야는 수줍게 말했다. 데이비드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별말씀을. 욕실에서 나오자 데이비드는 드라이어로 마야의 머리를 말려주었다. 따뜻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럽혔다. 마야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마야는 문득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남편의 손길이 그리워졌다. 용기를 내어 데이비드의 팔을 잡았다. 데이비드는 놀란 듯 마야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마야는 얼굴을 붉히며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 데이비드는 말없이 마야를 끌어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따뜻한 품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밤이 흘러갔다. 오랜만에 부부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느꼈다. 사고는 불행이었지만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준 셈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잊혀졌던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마야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문득 아들 카일 생각이 났다. 카일은 5년 전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데이비드와 카일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결국 크게 싸운 후 카일은 집을 나가버렸다. 마야는 아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팠다. 남편에게 카일 이야기를 꺼내볼까 망설였다. 데이비드는 카일 이야기만 나오면 굳은 표정을 지으며 화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남편에게 카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여보, 카일. 데이비드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마야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 갑자기 카일 이야기는? 역시 차가운 반응이었다. 마야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카일 잘 지내고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알아서 잘 살겠지. 그래도 엄마로서 걱정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마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마야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오늘은 왠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당신 혹시 카일 보고 싶지 않아요? 마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비드는 묵묵부답이었다. 마야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질까 두려웠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데이비드가 만든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데이비드는 능숙하게 스테이크를 굽고 샐러드도 맛있게 만들었다. 요리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마야는 감탄하며 말했다. 여보, 정말 솜씨가 많이 늘었네요. 정말 맛있어요. 데이비드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옆에서 가르쳐준 덕분에 이만큼 하게 된 거야. 마야는 남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식사를 하던 중 데이비드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카일 말인데. 마야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다. 데이비드가 먼저 카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카일, 지금 뭐하고 지낼까? 데이비드는 나지막이 물었다. 마야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카일은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에 당신이 준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면서요.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사진 그래. 카일은 어릴 때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지. 그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마야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카일에게 전화 한번 해보면 어때요? 화해하고 지내는 게 당신도 좋지 않겠어요? 데이비드는 망설이는 듯했다. 마야는 조용히 남편을 기다렸다. 잠시 후 데이비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한번 전화해볼까? 마야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잘 생각했어요. 여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데이비드는 망설이다가 결국 카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그는 초조하게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마야는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응원했다. 여보,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카일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카일의 목소리는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다. 데이비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카일, 나다, 아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일은 아무 말이 없었다.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잘 지내니?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야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굳게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남편이 아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다니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카일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데이비드는 불안해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마야가 팔을 다쳤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 이번에는 카일의 반응이 있었다.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어떻게 많이 다치셨어요? 카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데이비드는 안심하며 대답했다. 골절이야.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당분간 깁스를 해야 해. 어머니, 괜찮으세요? 카일은 다시 한번 물었다. 괜찮아.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 데이비드는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카일, 혹시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들르지 않겠니? 어머니 얼굴도 보고, 나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카일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데이비드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제발 이번만큼은 거절하지 않기를. 오랜 침묵 끝에 카일이 입을 열었다. 네 갈게요.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데이비드는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이니? 정말 와주는 거니? 네, 아버지. 갈게요. 카일은 다시 한번 대답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데이비드는 마야를 끌어안았다. 마야, 카일이 온대? 이번 주말에 집에 온대? 마야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남편의 품에 안겼다. 정말 잘 됐어요, 여보. 정말 잘 됐어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20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야의 사고는 불행이었지만 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한 셈이었다. 주말 카일이 집으로 찾아왔다. 데이비드는 아침부터 집 안팎을 청소하고 정원을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마야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초인종이 울렸다. 데이비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다. 카일이 서 있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아들이었다. 카일은 예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키도 더 커진 것 같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아버지. 카일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래, 카일. 잘 왔? 데이비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야는 휠체어를 타고 현관으로 나와 카일을 맞이했다. 카일, 어서 와. 엄마 보고 싶었지? 마야는 환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했다. 카일은 엄마에게 달려와 휠체어 옆에 꿇어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카일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아, 카일. 이제 많이 좋아졌어. 네. 얼굴 보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네. 마야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카일은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모자 간의 정은 변함없이 끈끈했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다. 데이비드는 불편한 듯 계속해서 헛기침을 했다. 카일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야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애썼. 카일, 밥은 먹었니? 점심 같이 먹자. 내 아버지가 스테이크 맛있게 구워놨어. 마야의 말에 카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식탁에는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빵이 놓여 있었다. 데이비드는 직접 스테이크를 썰어 카일에게 건네주었다. 자, 먹어봐라. 내 엄마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워진 듯했다. 카일은 스테이크를 받아들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 시간만 흘러갔다. 마야는 답답한 마음에 먼저 말을 꺼냈다. 카일, 사진작가로 활동한다면서 사진 찍는 건 재밌닌? 마야의 질문에 카일은 비로소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사진 찍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세상을 제 눈으로 담아내는 기분이랄까요? 카일은 열정적으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어떤 사진을 찍는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는지, 어떤 풍경을 좋아하는지. 데이비드는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카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야에게는 낯설고 감격스러웠다. 식사가 끝난 후 카일은 앨범을 꺼내와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코프스 하버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 시드니의 야경 사진, 호주 내륙의 광활한 자연 사진들. 사진 속에는 카일의 열정과 재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는 앨범을 넘겨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 정말 잘 찍었구나. 색감도 좋고 구도도 안정적이고 역시 내 아들답다. 데이비드의 칭찬에 카일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진 이야기를 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마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부자간의 마음이 비로소 열리는 순간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 카일은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흔쾌히 허락하며 자신의 오래된 카메라를 빌려주었다. 이 카메라 아직 쓸만할 거다. 내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카메라지. 데이비드는 쑥스러운 듯 말했다. 카일은 아버지에게 카메라를 건네받고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 쓸게요. 카일은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데이비드는 창밖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다. 마야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여보, 카일하고 화해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죠?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카일하고 좋은 아버지-아들 관계를 만들어가야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카일은 해질녘의 코프스 하버를 사진에 담았다. 붉게 물든 하늘,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바다, 그림자 드리운 절벽. 자연은 웅장하고 아름다웠고 카일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마다 감탄했다. 사진을 찍는 동안 문득 아버지와의 어색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칭찬, 그리고 빌려주신 오래된 카메라. 아버지도 자신과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일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카일인데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카메라 덕분에 멋진 사진 많이 찍었어요. 데이비드는 아들의 전화에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다행이구나. 사진은 잘 나왔니? 네, 아버지.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다음에 아버지께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러렴. 저녁은 먹고 갈 거니? 데이비드는 물었다. 카일은 잠시 망설이다가 네, 아버지. 저녁 먹고 갈게요. 그래, 어서 들어오렴. 네, 어머니가 맛있는 저녁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한층 밝아져 있었다. 카일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마야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스테이크, 샐러드, 빵, 그리고 따뜻한 수프까지. 세 사람은 웃으며 즐겁게 저녁 식사를 했다. 카일은 아버지에게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데이비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글썽였다. 식사를 마친 후 카일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괜찮으시다면요? 데이비드는 카일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카일. 언제든 환영이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아야지. 카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가족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마야의 사고는 아팠지만 그 아픔 덕분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어쩌면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도 모른다. 마야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 행복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아주 가까운 곳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고 후 몇 달이 흘렀다. 마야의 팔은 완전히 나았고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마야 곁에는 늘 데이비드가 함께했다. 데이비드는 이제 능숙하게 마야의 그림 도구를 챙겨주고 맛있는 커피도 끓여주었다. 집안일도 척척 해냈다. 요리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 되었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냈다. 마야는 더 이상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데이비드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주말에는 카일이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세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다. 마야는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사고는 불행이었지만 가족에게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잃어버렸던 웃음과 행복이 다시 가족에게 찾아온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메뉴는 데이비드가 만든 특제 파스타였다. 카일은 파스타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아버지, 파스타 정말 맛있어요. 이젠 요리사 하셔도 되겠어요. 데이비드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칭찬 고맙다. 내 어머니 덕분에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지. 마야는 남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여보, 칭찬은 나한테만 하지 말고 카일에게도 좀 해줘요. 카일 사진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마야의 말에 데이비드는 카일을 바라보며 말했다. 카일, 네 사진 실력은 정말 대단하다. 최근에 찍은 사진들 봤는데 정말 프로 사진 작가 다 됐더라. 데이비드의 칭찬에 카일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카메라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를 마친 후 카일은 마야에게 사진 앨범을 선물했다. 앨범에는 카일이 찍은 코프스하버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가득했다. 마야는 앨범을 넘겨보며 감탄했다. 카일, 사진 정말 멋지다. 마치 그림 같아. 마야의 칭찬에 카일은 기뻐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 사진들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코프스하버를 좋아하시잖아요. 마야는 카일의 선물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카일, 정말 고마워. 엄마 평생 이 앨범 소중하게 간직할게. 마야는 카일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데이비드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마야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따뜻한 밤 공기가 세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 마야는 이제 그 행복을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다. 마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정원으로 향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아침이었다. 정원에는 데이비드가 심어놓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색색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다. 마야는 꽃밭에 앉아 붓을 들었다. 오늘은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캔버스에 담고 싶었다. 흰색 물감을 묻혀 하늘을 그리고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물감을 섞어 꽃잎을 하나하나 그려나갔다. 붓끝에서 피어나는 색깔들은 마야의 마음속 행복을 그대로 표현하는 듯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문득 오래전 잊고 지냈던 꿈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그녀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남편과 아들의 응원 덕분에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야는 캔버스에 더욱 집중했다. 붓놀림은 섬세하고 색깔은 생생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행복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다. 마야, 커피 다 됐어요. 뒤에서 데이비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마야는 붓을 놓고 뒤돌아보았다. 데이비드가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고마워요, 여보. 마야는 커피잔을 받아들고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오늘 그림은 뭐 그리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캔버스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정원 풍경이에요. 꽃들이 너무 예뻐서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마야는 대답했다. 데이비드는 캔버스 속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멋지네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붓놀림도 섬세하고 역시 당신은 최고의 화가예요. 남편의 칭찬에 마야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칭찬 고마워요, 여보. 당신 칭찬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칭찬해야죠. 당신 그림은 정말 최고니까.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칭찬하며 마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정원에는 꽃 향기가 가득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과 행복이 넘실거렸다. 마야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 마야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행복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마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붓을 들었다. 캔버스 속 정원은 점점 더 아름다운 색깔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마야의 행복처럼 영원히 아름다운 색깔로.